자, CAD를 이용한 기계계열 작업형 실기시험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되실 텐데, 우선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내용과 실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요구 조건, 유의사항 같은 부분들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봐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에 조건이랑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하셔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으로 시험에 관련된 요구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시험을 처음 응시한다 라고 하시면 필히 듣고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과거에 1회 이상 시험을 응시해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식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구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내용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문제 도면에서 지정된 부품들을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D, 3D 도면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문제 도면과 CAD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우선 문제 도면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 도면은 조립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조립도라고 하게 되면 다수의 부품들이 조립 또는 장착이 되어 있는 형상의 도면을 의미를 하는데, 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의 수가 워낙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기간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도면을 계속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투상의 능력을 길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투상 능력만 제대로 갖춰지면 문제 도면을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 않으시더라도 투상에 대해서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크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가실 텐데, 우리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단기간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기간에서는 이제 많은 도면을 최대한 한번 그려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다음 봐주실 부분은 CAD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CAD 프로그램 자체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2D CAD, 나머지 두 번째는 3D CAD. 자, 2D CAD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흔히 들어보시고 알고 계실 오토캐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오토캐드는 2D CAD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에 일부 교육기관이나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A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딱 오토캐드 하나만 가지고 공부해 주셔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문제가 될 부분은 이제 3D CAD가 될 텐데, 3D CAD에 해당되는 부분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꼭 집어서 연습 또는 숙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 솔리드웍스, 인벤터, NX, 과거에는 UG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다음 프로이, 요즘에는 크레오라고 이름이 바뀐 프로그램이죠. 카티아, 이거 말고도 다른 이름을 가진 3D CAD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길로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지금 한 번 이상은 배워보셨거나 실제로 지금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반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3D CA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지정해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험 준비물 및 조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작업 시간은 총 5시간이 되고요. 이 5시간 중에 인쇄 시간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업 시간은 위에서 언급했었던 CAD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이 이제 작업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5시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게 어차피 순차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다 그려놓고 손을 들게 되면 감독위원이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가지고 갈 거고요.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호명이 돼서 나가서 인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인쇄 단계에서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실격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쇄 과정은 우리 실습 시간 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듣고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준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꼭 지참해 주시면 좋은 준비물이긴 하겠지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시험 당일날 가져가셔야 될 준비물을 의미합니다. 각각 직선자와 필기도구라고 잡혀 있는데, 직선자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배부되는 문제도면 조립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로 측정해 가면서 치수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링 그리고 도면 표현을 하게 되실 거고요. 필기도구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이유가 같이 조립되는 형상의 부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치수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일부 규격집에서 찾아봐야 되는 규격에 관련된 치수들을 시험지에다가 좀 기록해 놓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직선 자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 거 필요 없이 150mm, 15cm죠? 사이즈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 필통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필기도구는 펜이나 샤프 정도로 이제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내용 살펴보게 되면 2D, 3D 작업 파일, 위에서 언급했었던 2D CAD, 3D CAD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업하신 그 파일들, 그리고 그 파일들을 이용해서 출력한 도면 출력물. 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텐데, 다음은 배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작업형 시험의 점수는 50점 만점이고요. 그 와중에 2D 도면이 40점, 3D 도면이 10점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나머지 50점은 필답형에서 이제 배분이 되어 있고, 총 100점 만점에 둘이 합해서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어주시면 자격증 그냥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려보자면 미리 3D 도면 10점이라고 부여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상 잘 해주시고 모델링만 잘 해주시면 감점 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0점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신경만 잘 써주시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구 조건의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유의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본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글로만 길게 쓰여 있죠. 자, 이 부분 중에서 강조된 부분들만 찝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부 다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 정지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파란 부분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본사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사항 봐주시게 되면 직접 직선자 등의 측정기로 치수 정보를 얻어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문제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통해 문제 도면의 일부 치수를 알아내게 될 겁니다. 그 치수들을 토대로
모델링도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제작도로 내렸을 때 그 치수가 도면에서 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KS 규격 PDF 파일을 활용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도면에서는 직선 자를 통해서 치수를 측정하는 부분이 거의 웬만하면 대다수 다 나오겠지만 일부 부품 중에는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끼워져 있는 형상들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규격품이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공구 가게에서 사다가 끼울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공구 가게에서 이미 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규정이 되면서 치수가 맞춰져서 생산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KS 규격집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파일이고요. 잠깐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구비를 해줘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2D CAD, 3D CAD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KS 규격 PDF 파일을 반드시 PC 내에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규격품을 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규격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규격품들이 안착되는 제품을 가공품들을 그려주신다라고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푸른색이 가장 많이 표시가 된 부분이 될 텐데 읽어봐 주게 되면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또는 규격 PDF 파일에 표시되지 않는 규격품들은 통상적으로 KS 또는 IS에서 규정되는 부분을 따른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에서 봤을 땐 스퍼기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스퍼기어를 모델링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부 그 기어 이빨을 그리기 위한 공식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공식들은 규격집이나 문제 도면에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규격 PDF 파일에서 표시되지 않는 규격품들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가끔가다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판단해 주셔서 일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참고로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실습 도중에 모델링에서 그냥 제가 매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이제 진행할 부분이라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필기도 해주시고 표시도 해주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문제도면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면은 다음과 같이 조립도로 주어지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볼 도면이기도 한 동력 전달 장치의 도면입니다. 자, 문제 도면이 조립도로 주어지게 되면 딸랑 이렇게만 주어지느냐? 이게 아니고 각각 부품마다 이렇게 품번이 붙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도면에 해당되는 부품들은 총 5가지가 되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 봐주시게 되면 2D 제작도는 1, 2, 3, 4, 3D 입체도 1,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요구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 도면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5번을 절대 그리시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 2, 3, 4번을 그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4번을 못 그렸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감점사항이 아니라 실격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을 다 진행을 했고 표현을 했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5번도 그렸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실격사항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항은 그 요구 조건에서 좀 필히 지켜주셔야 될 사항으로 반드시 주어진 품법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험자가 준비해야 될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험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수업 중에 다뤄볼 내용들도 여기에 속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반복 숙달로 연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대분류, 중분류, 비고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대분류에 해당되는 부분 보셨을 때 프로그램적인 문제, 기계 제도 지식적인 문제, 자격 시험에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제일 먼저 프로그램적인 문제에서 중분류에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분류라고 하게 되면 2D CAD, 3D CAD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적인 관련된 부분이게 되겠죠. 2D CAD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그 다음 3D CA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서 연습하셔야 될 그 3D CAD의 분류.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될 게 뭐 단축키, 명령 사용법 등의 뭐 숙달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여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연습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우리 수업 중에는 뭐 일단 필요한 기능들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숙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시간 쪽에서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숙달하면서 좀 속도를 늘려주시게 되면 시험 보시는 도중에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될 부분은 기계제도 지식 부분에 투상법과 도면 해독에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 자, 비고 읽어봐 주시게 되면 제3각법과 투상도 그리고 도면 해독의 개념 이해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제3각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이 될 텐데 자, 지금 요 PPT에서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 참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앞쪽 제도 부분에 실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고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 뭐 그냥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설정 몇 가지만 건드려 주시면 저 삼각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해결이 될 부분이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나머지 투상법과 도면 해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남았는데 투상도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되기도 할 것 같네요. 우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문제 도면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번 도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우선 1번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2번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이 조립도를 보고 좀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투상이라고 하는 능력이 될 텐데 이거는 단시간에 한 번에 훅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장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많이 봐주셔야 어느 순간 눈이 딱 트이는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단시간에 이 기능을 확 올리려고 하게 되면 이제 뭐든지 닥치는 대로 그냥 한번 모델링 해보시고 뭐 비교해 보시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막 그러면서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저한테 직접 뭐 물어보셔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도를 맞아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단기간에 투상 기능을 올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보일 때까지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보통 우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시간이 아니라 단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나중에 투상에 관련된 연습을 해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보일 때까지 계속 여러 도면을 봐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력 전달 장치의 1번 몸체에 관련된 형상은 지금처럼 보이는 부분에 데이터를 따다가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커버. 커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수량이 2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보이는 형상이 스퍼기어. 그리고 지금 보이는 형상이 축. 참고로 제가 이걸 띄워드리기 직전에 여러분을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한껏 그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수월하게 푸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앞으로 이 투상 공부 꾸준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우리 수업 진행할 때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보일 수 있게끔 뭐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보고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기계제도 지식적인 문제의 규격품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규격품에 해당되는 부분은 KS 규격집을 활용해서 찾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이 절대 규격품을 그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문제도면 봐주시고 어떤 형상이 규격품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규격품이라고 하게 되면 공구 가게에서 바로 사다가 끼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실습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곳에 대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규격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숙달을 요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력 전달 장치라는 도면에서의 규격품들은 지금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뭐 이제 개수로 세보게 되면 몇 개 안 되는 부분이 될 텐데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규격품을 전부 제거한 형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조금 오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도면은 이렇게 부여를 받지만 이제 규격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상상을 해주셨을 땐 이렇게까지는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기계제도 지식적인 문제의 가공조립의 이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조립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 보셨을 때 또 4가지로 나뉘게 되죠. 치수, 공차, 끼워 맞춘 공차,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 자, 이 부분 방금 알려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뭐 학교나 타 교육기관에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기계제도법 또는 도면해독의 내용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재미없게 책으로만 막 보시면서 이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암기식으로 보이는 이론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정말 강하게 보이실 텐데 우선은 뭐 배우실 때 교육삼아 배우실 때는 당연히 이론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것들을 실무로 끄집어내게 되면 정말 그 실습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한다라는 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백날 이렇게 도면을 예쁘게 잘 뽑아 나와야 치수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공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방금 언급했었던 표면 거칠기나 이 기하공차라는 게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아트라고 하죠. 미술작품.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왜 작성할까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면을 작성한다라는 건 생산을 위해, 설치를 위해 작업을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이 치수공차부터 시작해서 기하공차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치수 공차, 끼워 맞춤 공차를 부여를 해봐 주시고 뭐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뭐 이렇게 표면 거칠기도 부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하공차까지
기하공차까지만 부여해 주시게 되면 제작도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조립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 도면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이론적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 같이 기입을 해보면서 실습 진행해 볼 거니까 한번 듣고 같이 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피드백 하도록 할 거니까 잘 보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표적으로 몸체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나머지 표현해 줘야 될 도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다 숙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설계 쪽의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할 것이다, 업무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됐을 땐 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히려 이번 수업 자체가 자격증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실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끼워져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다 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자격시험의 요구사항을 모르게 되면 실격 처리 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100%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도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날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려버리고 자격시험에서 주어진 요구조건 사항 다 무시하고 그려버리게 되면 당연히 실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참고로 이 자격시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 수업에서는 그렇게 뭐 없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하면서 같이 실습을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숙지가 되어 있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어떤 예시만 조금 봐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까지만 판단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설명은 실습 자체를 통해서 방식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2D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문제풀이 쪽 잠시 봐주시게 되면 문제 도면에서 지정된 부품들을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2 용지 영역에 2D 도면으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2 용지라고 하게 되면 사이즈로 봤을 때 가로가 594, 세로가 420에 해당되는 사이즈가 될 거고요. 아래쪽 투상에 해당되는 삼각법, 아까 잠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재 보고 참조해 주시고 프로그램적에서는 우리가 설정 한 가지만 잡아주시면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됩니다. 척도는 1:1. 이 부분은 우리가 측정하신 부분 그리고 실제 규격에서 살펴본 치수가 이제 문제 도면에 이제 풀이 도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맞춰달라 현척으로 이제 맞춰달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필수주의 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이미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반드시 문제에서 지정된 부분들만 작성한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정된 부품들 자체 이외의 것들 작성하게 되면 실격. 지정된 부품들에서 한두 개 빼먹게 되면 그것도 실격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봐주실 게 제작에 필요한 치수공차, 끼워 맞춘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 등을 필히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위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 방금 언급했었던 치수, 공차, 끼워 맞춘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 등은 일단 뭐 부품에서 빼먹는 거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도면에서 아예 싹 다 빼먹게 되면 실격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2D 도면의 예시라는 거죠.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어지러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무서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도면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자랑, 뭐 규격집만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막상 그런데 해보고 나면 크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부분이라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고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판단해 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껴주시면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쉽게 느껴주시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 잘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3D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2 용지 영역에 3D 도면으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투상은 두 방향의 등각 투상, 촉도는 NS, Not to Scale이라 그래서 비례척이 아닌 상태로 배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투상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예시를 보게 되면 바로 눈에 뜨이실 건데, NS, 비례척 아님이라고 잡혀 있는 부분은 그냥 1:1 비율이 아닌 각자 다른 비율로 배치해달라는 식의 설명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사실 저 NS, 비례척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실습하는 도중에 3D 도면을 작성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 그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필수주의사항, 2D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제 도면에서 지정된 부분들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렌더링 처리하고 그 다음 렌더링 처리하여 윤곽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근히 렌더링이라는 작업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있는데, 지금처럼 3D 도면 예시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투상에서 이야기했던 거 두 가지 방향의 등각 보기라고 잡혀 있는데, 각각 부품마다 3D 도면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죠. 다른 방향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이야기고요. 렌더링 처리를 해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도면에 다 회색 빛깔로 색상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걸려야 되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5시간 이후 이제 5시간 이전에 이것들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작업하신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인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 단계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한번 겪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업은 A2 사이즈 영역에서 작업을 하되 인쇄는 A3 용지에다 인쇄한다라는 점. 아까 2D, 3D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계속 강조됐던 게 A2 사이즈, 594, 420의 사이즈에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인쇄를 할 때는 A3 트레이싱지에다가 인쇄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A2 사이즈가 A3 사이즈에 맞춰지면서 살짝 축소가 되며 종이에다가 담겨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서 연습하실 거, 숙지해 주실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문제 도면이랑 함께 배부받는 유의사항, 요구사항 페이지에 실려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부분인데, 자, 시험 당일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으실 시간이 따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때 좀 필히 잘 읽어봐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알아야 될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장에 가시고 그 페이지를 배부 받으셨을 때 그 안에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 실격사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 읽고 잘못 실수를 하시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 요구사항, 유의사항 페이지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더니 불이익을 당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따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시험의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시험 괄호치고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수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그 수업의 컨셉이 있을 겁니다.
제 수업의 컨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그 자리에 컴퓨터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그 방식대로 쭈루룩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귀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반복으로 리사이클 돌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단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단계가 시험 시간, 작업 시간 5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단계는 2D 도면, 3D 도면 양식 작성이라고 해서 괄호치고 오토캐드, 3D 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실 게 테두리, 도면들이 배치될 그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3D 캐드를 이용한 지정된 부품 모델링. 자, 아까 이야기했던 1번, 2번, 3번, 4번을 3D 입체도로 표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 그리고 PDF 파일, 규격집 있죠? 활용해 주시면서 이제 모델링을 정보를 따다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모델링을 이용한 2D 도면 추출. 자, 두 번째에서 완성시킨 모델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활용해서 2D 도면을 배치해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 오토캐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가 세 번째의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완성시킨 3D 도면 양식에 두 번째에서 완성시킨 모델링 파일을 배치를 해주면서 3D 도면을 완성시키게 될 겁니다. 참고로 네 번째 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할 두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가 끝나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2D 도면 양식 작성 단계에서 만들어놨던 2D 도면 양식에 세 번째 모델링을 이용한 2D 도면 추출 단계에서 완성시킨 도면 자체를 갖다 더 씌워주면서 우리가 정말 도면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편집하고 치수도 기입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기입해주면서 2D 도면을 완성시키도록 유도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5가지 중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것도 있고 그냥 검은색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등장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참고로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업에서 한 번 정도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업 단계가 될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업에서 매번 다뤄볼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인쇄 단계는 수업 중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문자로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중 2D 도면 양식 작성 단계입니다.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도면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이제 틀을 만들도록 할 거고 이 하늘색의 형상의 틀이 A2 사이즈와 연관된 형상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게 3D 도면 양식 작성.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같이 엮어놨었는데, 자, 이 부분은 작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편집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참고로 2D 도면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걸 3D CAD로 불러온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수정하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 단계가 모델링 단계. 3D CAD를 이용해서 주어진 부품들을 각각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도 않을 게 거의 그냥 찰흙 빗듯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번에 짜잔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위판 갖다 붙이고 위에다가 덧붙이고 떼어낼 거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죠.
방금 완성시킨 3D 모델링을 지금과 같이 3D CAD에서 2D 도면으로서 추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3D CAD가 참 좋은 게 모델링만 완성이 되면 클릭 그리고 몇 번의 기능만으로 이렇게 도면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이 상태의 도면 그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토캐드 확장자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 오토캐드로 가지고 가서 일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형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D 도면 완성 단계가 될 텐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단계의 3D 도면 양식 작성 요거 하나랑 두 번째 모델링까지만 있게 되면 요것들은 정말 작업하기 그냥 하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될 거고 자, 마지막 2D 도면의 완성 단계. 자,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보셨던 2D 도면 양식 아까 뭐 2D A2 용지 영역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늘색 테두리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 영상들은 우리가 3D CAD에서 뽑아온 형상이 될 겁니다. 뭐 치수 같은 것들도 기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5시간 걸리고 나면 제출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인쇄 단계. 실제로 종이 트레이싱지에다가 A3 트레이싱지에다가 인쇄를 하고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하나의 시험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관련된 흐름 그리고 요구사항, 요구 조건, 유의사항 등을 소개를 해봤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지 그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연습량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판가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서 크게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수업 동력 전달 장치에 해당 프리도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